안녕하세요. 새벽을 달리는 남자 새달람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3월달에 뭔가 홀려가지고 너무 좀 빡세게 운전하고 다니느냐고 제가 영상을 찍고도 올리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4월부터는 조금 살살 하려니까 제가 영상을 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달 일을 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날짜로 마감을 해보니까 790 다 해서 860, 900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달에. 좀 날씨도 많이 받쳐줬고 좀 컨디션이 좋았던 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다들 제일 궁금하시는 게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한 달에 8, 900씩 할 수 있나, 그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많이들 하시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 볼 거예요. 제가 일하는 걸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잘라서 올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한 편에 다 녹여내는 게 이해하기도 더 쉬우시고 되게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짐을 잡고 어떻게 일을 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거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되고, 잠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못 하실 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일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면은 그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일은 일단은 일요일부터 설명을 드려야 편할 것 같아요. 자, 일요일날 공휴일이죠. 쉬세요. 가족들과 쉬시고요. 푹 쉬시고, 월요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이제 핸드폰을 엽니다. 핸드폰을 열어서 내일착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제 당연히 선착불로 하시고 내일착으로 하시고 검색을 돌리세요. 돌리면 보통은 월요일 날은 한 10시 전후로부터 올라올 거예요. 내일께. 그때부터 보셔가지고 400km까지, 맥시멈 400km, 운행 400km에 22만원 이상, 뭐 370km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0만원, 21만원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짐을 잡습니다. 메인 짐을.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메인 짐 잡을 때 메인 짐을 어떤 거를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메인 짐을 잡았는데 막 가구 같은 거예요. 높이도 다 다르고, 어떻게 그냥 꼬개 실어가지고 가는 짐이면은 혼짐이 아예 안 돼요. 그런 짐을 잡으면은 그날은 거의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잡는 요령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많이 일을 처음에는 이것만 보시고 따라서 그런 것만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기 동네 위주 근처에서 물건을 잡기 때문에 솔직히 들어갔던 업체들을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달, 제가 추천드리는 한 2달 정도는 그냥 잡히는 대로 일을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면 어떤 짐인지 대충 나와요. 거기 주소만 봐도, 상호만 봐도. 핸드폰에 문자나 제가 갔던 이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다가 일지를 항상 쓰기 때문에 일을 잡고 와서 집에 와서 거리를 이렇게 컴퓨터로 볼 때 그 회사 짐이 어딘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짐은 밴딩기, 팔레트 밴딩기랑, 그리고 판넬 아니면 하판, 그리고 대체적으로 높이가 같고 낮은 짐, 요런 메인 짐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가볍거나 얹어서 갈 수 있는 짐들을, 혼짐을 제가 무조건 할 수 있거든요. 혼짐을 무조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차할 때
가득 실어야 돼요. 물론 상차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뒷문까지 열면 안 된다고 하지만, 뒷문을 안 연 상태에서 길이를 보면 한 2.8 정도 돼요. 2.8m 정도 되고, 뒤에 거를 열면은 뒤에 연 거를 이제 요새는 거는 고리가 있어서 제가 실어봤을 때 500km까지는 뒤에다가 매달아도 그게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뒷문을 여는 것까지 감안을 하세요. 감안을 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날 최대한 많이 싣는 편이에요. 꼬개 실으면 한 30만원 후반대에서 40만원 후반대까지 출발을 합니다. 물론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물건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혼즘을 포함해서 제가 한 4군데를 잡았어요. 4군데를 잡으면 전화를 다 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내릴 수 있는 시간대를 여쭈어 봅니다. 여쭈어 보고 혼즘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제가 조금 아침 일찍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내릴 수 있는 혼자서 내릴 수 있는 물건인데 제가 내려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물어보면 보통은 다 내리고 가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내리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 저는 보통 하차 시간이 한 6시에서 7시 사이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보통 고양시에서 한 경주나 뭐 저기 대구 거기까지 간다 치면 한 340km 정도 돼요. 거리로 한 340km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 정도 걸리죠. 쉬엄쉬엄 가면 4시간 10분, 4시간 20분, 4시간 정도 걸려요. 넉넉히 4시간. 그러면 아침에 집에서 저는 2시에 출발을 합니다. 새벽 2시. 제가 왜 새벽을 계속 말씀드렸냐 하면, 사장님, 그 새벽에 꼭 움직여야 되는 이유가 톨비가 50% 할인이에요. 50% 할인. 차도 없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가도 연비도 지키면서 톨비도 깎고, 올라올 때는 그만큼 빠른 시간에 올라오기 때문에 톨비가 비싼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구를 왕복한다 그러면 톨비만 3, 4만원 드는데, 톨비에 뭐 연비 한 만원 아낀다 치면 한 5만원 정도 아끼는 거예요. 이게 무시 못해요, 사장님. 한 달 누적이 되면은 거의 한 100만원 돈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순차적으로 하차를 합니다. 하차를 하는데, 여기서 킥포인트. 사장님, 싣는 짐은 제가 월요일날 여유있게 오더를 잡았기 때문에 차곡차곡 실어가지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날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경우에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짐을 다 실으셨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쉬지 마시고, 집에 도착해서 한 예를 들어서 한 오후 5시 정도 되잖아요. 5시 정도 되면 그 다음날 상차하는 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6시부터 하차를 한다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뭐 주변에 30km에서 50km 반경에 합짐들을 실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다 싣고 마지막 내리는 동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천이다. 대구 옆에죠. 영천이다. 그랬을 경우에 경북으로 해가지고 서칭을 돌려요. 설정은 내일 상으로 해서 설정을 합니다. 오후 5시에. 그러면 경북에서 내일 오전에 상차 예약 물건들이 올라와요. 그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구리 하남까지 13만원이다. 미련 없이 잡습니다. 그냥 올라올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만원 이상이면 그냥 잡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거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45만원어치 짐을 싣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
아무것도 없이 올라오는 것보다 10만원이라도 운임을 받고 올라오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하루에 55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날이 엄청 편해요. 왜? 이 물건을 못 잡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해서 한 뭐 10만원짜리를 실었다 그러면 보통 10만원짜리는 독차 짐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짐이 아니고 반차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10만원에 막 대구에서 고양시 올라오는데 10만원에 독차다? 이 생 양아치들이고, 그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진짜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 거면 몰라도 안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날에 잡아놓으면 다음날 편하잖아요. 물건 내리자마자 영천 가서 물건 싣고 바로 올라오면 되니까. 그러면 바로 올라오거나, 그리고 물건을 내리면서 보통 한 아침 7시 정도부터 시작하면 어플을 돌리면 그때부터 아침 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침 짐들은 전화해서 이제 내가 오늘 4개 짐을 싣고 내려갔으니까 마지막 거 내리면 한 오전 한 8시 50분이나 뭐 8시 40분 되겠다. 그러면 영천에서 8시 40분이다. 그러면 영천 바로 옆이 경주예요. 예를 들어 경주에 짐이 있다. 고양시 올라가는 짐이 15만원짜리 짐이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적어놓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9시 상차다. 예? 9시 상차면 전화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럴 때는. 그러면 다 해줘요. 웬만하면. 엄청 큰 시간이 있지 않는 이상. 뭐 물론 제 쉬는 시간을 올라오면서 쉬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줄여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전화를 차라리 합니다. 해서 사장님 제가 영천에 물건을 내리면 8시 50분이 될 것 같은데 경주까지 한 20분 걸리니까 한 9시 10분에서 9시 20분까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장님한테 설명을 해도 되고, 보통 사장님들이 알아요. 그러면은 다음 그날 오후 한 뭐 2시까지만 하차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야 뭐 시간을 번 거니까 그때 물건을 싣고 9시 반에 물건을 싣고 올라가도 2시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을 잡아갖고 올라가면 2시에 이제 고양시에서 하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차하고 핸드폰을 켜지 마시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물건을 잡고 또 올라오면서 핸드폰을 내일 상으로 설정을 내일 상차로 바꾼 다음에 경기 경기 파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돌려요. 그러면 내일 또 내려가는 짐들이 제가 올라가는 시간이니까 오전 한 10시쯤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해요. 월요일도 제가 10시부터 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10시부터 또 막 나와요. 그러면 또 22만원 되는 금액이 또 있다가 또 잡아요. 사장님, 제가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2시에 물건 하차하고 하면 제가 아무리 늦어도 뭐 3시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차하는 데선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퇴근 전에만 차가 들어와서 싣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사장님한테 잘 공손하게 통화하면서 하면 다 해주십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거의 반복이에요, 사장님.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서 제가 고양시에서 예를 들어 여수 내려가는 걸 24만원에 잡았다. 그러면 일단 독짐을 잡아놓고 또 혼짐을 찾아봅니다. 찾아놓고 혼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바로바로 잡히지 않아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애매하거든요. 뭐 고양시에서 광양 가는데 캐비넷 하나인데 6만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짜집기 위해서 혼짐을 잡을 사람이 없거든요. 처음에 저처럼 메인짐을 잡고 남는 공간에 실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짐을 실을 때 사장님들한테 한 번씩 여쭤봐요. 사장님 그 부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얘기하면 보통 한 차 가득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싣고 나서 내가 육안으로 판단을 하고 혼짐을 하고요. 사장님이 이거 파레트로 2파레트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파레트로 2파레트라 그러면 1100에 1100이면 2200이에요. 앞에서 뒤로. 제가 차가 2700에서 2800이라 그랬죠.
그러면 50cm 정도 남는 거예요. 뒤에 50cm의 뒷문까지 열면은 1m까지 실을 수 있어요. 한 팔레트를 더 실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혼짐을 바로 찾아요. 혼짐까지 잡아놔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어플을 쉬지 않고 돌리면서 내가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잡아야 돼요. 잡는 것도 노하우고 처음부터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다 보면은 늘겠지만 그거를 이제 월요일날 물건을 갖고 내려가면서 또 잡고 화요일날 내려갈 거를 올라가면서 또 잡고 위에서 물건을 다 싣고 집에 들어와서 쉬면서 또 내일 도착하자마자 잡을 수 있는 그거를 반복해서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날 상차하는 거는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일하죠. 제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거를 해드리는 게 토요일날 여유도 있고 내려가는 집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단가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유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 평균 4일 일을 해요. 4일 일을 하는 게 월요일날 상차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화요일날 상차를 해요. 월요일날 조각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월요일은 짐이 쏟아지긴 하는데 단가가 진짜 쓰레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월요일은 제가 차라리 건들지를 않습니다. 웬만하면.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제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4월같이 좀 여유있게 일을 할 때는 일주일에 4일씩 일합니다. 근데 사장님들한테는 지금 제가 고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빡세게 할 때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일 일을 하면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루에 월요일날 물건 싣고 화요일날 간 것만 해도 한 제가 45만원어치 싣고 내려가서 12만원짜리 싣고 왔으면 얼마입니까? 57만원이죠. 57만원에 57만원씩 5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월천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드물고 저도 진짜 운 좋았을 때나 그렇게 한두 번 해봤지 잘 안 돼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7, 80도 한 적도 있으니까. 잠시만요.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잔액은 14,38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진짜 열심히 하시고 안 될 때는 그냥 기분 나쁘셔도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해요. 운수업이 왜 운수업입니까? 말 그대로 운인데 운에 운자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한문으로.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들쭉날쭉 하더라도 평균 200 이상은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못할 때도 있어요. 평균 150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니까 그거를 이제 훈련하듯이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루틴이라든지 잠을 좀 줄여서 잘 수 있고 운전을 많이 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아니라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십니다. 술은 뭐 가족들이랑 가끔 먹을 때는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제가 술 먹는 일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면은 한 달에 욕심을 조금 부려서,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시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리플래시가 안 돼요. 온몸이 막 부셔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아파요. 아파. 영양제도 잘 챙겨 드시고 잠을 잘 때는 정말 편하게 푹 자고 쭉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 같은 날씨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엄청 졸려요. 특히 아침 시간에 엄청 졸릴 때 억지로 운전하지 마세요. 제발 억지로 운전하지 마시고 휴게소나 졸음쉼터 가서 핸드폰에 알람 한 10분에서 한 20분 맞춰놓고 10분 20분 주무세요.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머리만 대면 자요. 머리만 대면 10분 20분 주무시고 내려서 한 1분 2분 스트레칭 하시고 가시면 한 1시간 반이나 뭐 1시간 정도는 안 졸리고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쉬면서 올라가세요. 힘드시면은 그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고소득하는 방법은 다들 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 고소득이지. 한 달에 900만 원을 해도요 사장님, 기름값으로 뭐 200 빠지고 톨비로 100 빠지고 톨비 뭐 한 달에 100 나가는 건 아니지만 톨비로 한 30만 원 정도 나가고 그럼 130만 원에 뭐 보험비 나가고 엔진오일 2번 갈고 저 2번 갈아야 돼요. 그렇게 운전하면은 한 20만 원 들죠. 그러면은 뭐 한 200만 원 나가요. 250에서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다 해서 250만 원 정도 나가면 900을 해도 7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뭐 보시는 분들이 그거 밖에라니 그거 뭐 엄청 많이 버는 거지 하라고는 하는데 사장님 일하는 시간이 새벽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2시간에 5시간 일하는 거죠. 17시간 맞죠? 하루에 17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17시간. 저 같은 경우 17시간 일하고 집에 7시에 들어가면 그래도 아이랑 한 1시간 정도는 놀아주고 와이프랑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하고 뭐 하면 아무리 못해도 전 저녁 9시면 자요.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5시간 자는 거잖아요. 막말로 5시간이지 아무리 머리를 대도 한 30분 정도는 뒤척이다 자니까 뭐 한 4-5시간 잔다고 치면 그게 지금 일상이 됐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일을 하는 거지만 처음에 몸을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몸이 엄청 아프고. 그러니까 정말 돈을 벌으셔야겠다 싶으면 저처럼 일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안전이 최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다시 말하지만 메인짐도 메인짐이지만 메인짐과 혼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실으러 들어갈 때 요새는 보통 화주들이 몇 센치에서 몇 센치라고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놔요. 기사들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내 차의 부피가 어느 정도 되고 실었을 때 어떻게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도 실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잠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혼짐을 많이 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높이가 많이 높아진다. 그러면 짐의 높이도 생각하셔야 돼요. 짐의 높이도 생각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 연비가 엄청 차이나요. 내가 진짜 포터 기준으로 2000rpm을 고정하면서 천천히 가잖아요. 천천히 가면 평속은 한 85km 정도 나옵니다. 85km 나오는데 85km로 쭉 내려갔을 때 낮은 짐, 그러니까 이 탑차의 헤드보다 낮은 짐을 실었을 때 바람에 저항을 안 받잖아요. 뒤에 저항을 안 받고 물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뭐 가벼울수록 연비가 연비가 잘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한 500km에서 1톤 사이를 실었을 때는 낮고 그런 걸 실었을 때는 고양시에서 여수를 갈 때 키로수가 410km 정도 나옵니다. 410km가 나오는데 제 포터 차를 만땅을 채우면 기름을 만땅을 채우면 주행 가는 거리가 540km 정도가 찍혀요.
540km가 찍히는데 도착을 하면, 여수에 도착하면 120에서 130km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연비가 그 주행 가능 거리는 사장님 진짜 RPM 조금만 더 밟고 바람만 더 받아도 연비가 확 깎여요. 진짜 이거는 모든 기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속 주행을 해도 2m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장롱을 실었다, 바람 다 맞아가면서 가잖아요. 연비가 확 깎여요. 딱 똑같은 거리인데 예를 들어서 2m짜리 짐을 실어서, 머리보다 훨씬 올라오는 짐을 실어서 바람을 다 맞고 갔다 하면 도착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20km, 30km 밖에 안 남아요. 무려 주행 가는 거리가 그 정도 가면은 한 100km 정도, 80에서 100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 100km 주행당 20km 더 갈 수 있는 거리를 까먹으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높은 짐은. 그러니까 높이 짐은 항상 생각을 하세요. 항상 최대한 낮춰서 갈 생각을 하고 바람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세요. 연비도 지키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장님 새벽에 일찍 돌아다니면 정말 좋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정말 차 운전 안 할 시간에 운전을 해요. 출근 시간 전에 다 물건 내려놓고 올라올 때도 사람들이 다 사무실 박혀서 일할 때 올라오기 때문에 막힐 일도 없고, 그리고 올라올 때 좀 더 여유 있게 국도를 타고 올라오면 통행료를 엄청 많이 깎을 수가 있어요. 저도 한 달에 무조건 통행료 30만원 안 넘으려고 딱 20만원 정도만 쓰려고 요새 국도를 많이 타요. 올라올 때 국도를 많이 타시고, 왜냐하면은 그 밑에 지방에서 올라올 때 티맵을 검색을 하면은 사장님 고속도로 통행료가 찍혀요. 얼마까지.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가 어디 부분에서 어디까지는 그냥 국도를 타고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 국도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상도에서 충청도, 경기도, 이천까지 국도가 진짜 잘 돼 있어요. 신호등도 거의 없고 차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도 많이 이용하시고, 고속도로가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졸음 쉼터도 있고 휴게소도 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갈 수 있는데, 국도는 어디 짱 박혀가지고 자는 수밖에 없으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좀 솔직히 그런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유두리 있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3월달에 진짜 정신없이 일하느냐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4월부터는 아무리 제가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편 정도 영상을 꼭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의외로 쪽지나 댓글로 저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많이 답변을 하거나 그래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는 게 제일 그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내용을 참 알차게 알아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웬만큼 이제 좋은 방법으로 어떤 거를 알려드려야 좋을지 생각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다음 영상은 2월달이죠. 2월달에 제가 그 잔짐, 그러니까 합짐 4만원 때문에 생긴 일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참 제가 그것 때문에 별 지랄 맞은 일을 다 했는데, 그거 아마 들으시면은 사장님들도 아마 기가 차실 겁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는 그 에피소드를 한번 올려드리고요. 뭐 간혹 가다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저보고 휴게소 어디가 뭐가 음식이 맛있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입맛이 다 다른 걸 어떡합니까? 제가 먹을 것까지 막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그래도 제가 어느 지역 가면 꼭
꼭 사서 먹는 거 막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PPL 아니고 맛있는 집들이 꽤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솔직히 도움이 안 되셨어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새달람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